안녕하세요. 52세 연태학입니다. 오늘은 제목을 좀 희망찬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새로운 강세장, 첫 3개월을 기다리며. 오늘 볼 내용은 캠피셔가 쓴 주식시장의 17가지 미신 중에 두 가지만 볼게요. 17가지 다 보면 뭐 오래 걸릴 거고 두 가지만.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당연히 상식으로 생각하는 것, 이런 것을 그냥 지나칠 때가 있는데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고 그러죠.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 진짜 사실이 맞느냐? 이 중에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어떤가요? 5월 20일 기준입니다. 나스닥이 마이너스 31%, S&P가 마이너스 19, 다우가 15, 코스피가 마이너스 20. 많이 빠졌죠, 그죠?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러실 겁니다. 장단기 금리 차를 보면 어떻나요? 지금 10년 마이너스 2년은 0.26%, 10년 마이너스 3개월은 1.7%, 나스닥은 뭐 지금 30% 빠져 있고, 그죠? 아직 10년 마이너스 3개월은 여유가 많습니다. 1.7%니까. 뭐 그간 여기 앞에 한 40년간의 역사를 보시면 10년 마이너스 3개월도 여긴 앞에 없어서 그런데 여기까지 빠졌습니다. 10년 마이너스 3개월이 마이너스 찍고 경기 침체가 있었거든요. 경기 침체는 뭐 여러 가지 지표가 있겠지만 GDP가 2분기 연속 하락하는 게 큰 거잖아요. 그죠? 아직은 뭐 괜찮습니다. 여신 정가율도 괜찮고 뭐 여러 가지 약재가 있지만 시장에서 빠져나올 때는 아니죠. 그죠? 자, 주식시장의 17가지 미신 중에 두 가지 오늘 보기로 했죠. 그죠? 첫 번째 미신, 손절매가 손실을 막아준다. 이런 하락장에 손절매를 하면 손실을 막아준다. 이게 사실인가요? 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손절매를 하면 손실을 막아줄 거라고. 근데 대부분의 경우 손절매가 손실을 막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세금이나 거래 비용만 높이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또한 손실을 막을 때보다 이익을 막을 때가, 새로운 상승장이 왔을 때 늦게 진입하면서 이익을 막을 때가 더 많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손절매가 손실을 막는 게 아니라 더 돈을 날리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손절매가 효과가 있다면 모든 전문가가 손절매를 사용하겠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손절매 한 사람들 얘기는 주가에는 계열 상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 주가에 계열 상관이 존재한다는 거, 이게 뭐냐면 과거 주가 흐름을 보고 미래 주가 흐름을 예측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로 보면 백미러를 보면서 앞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모멘텀 투자죠. 그죠? 저도 뭐 모멘텀 투자 했던 적이 있습니다. 상승하는 종목을 사고 하락하는 종목을 팔고 차트를 보면서 매매를 하죠. 그죠? 요선이 오면 팔아야 되고 이렇게 상승장 흐름이 나타나면 사야 된다. 근데 전설적인 투자자 중에 모멘텀 투자자가 있을까요? 이 캠피셔는 한 명도 알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지금 캠피셔는 100조 이상의 자산을 굴리고 본인 자산만 5조 원이 넘는 사람이거든요. 40년 이상 주식시장에서 성공을 했고 책도 참 많이 냈죠. 그죠? 자, 20% 하락에 손질한 종목이 다음 해에는 반등하여 80% 이상도 상승할 수 있고 손절매했다가 다시 사겠다. 문제가 해결되면 이거 허튼 소리입니다. 그죠? 손절매는 거래 비용만 늘릴 뿐이다. 자, 두 번째 미신 보겠습니다. 확신이 경기 주가 이렇게 약세장에서 확신이 있을 때까지 매수를 기다리겠다. 주식을 매수하려는데 확신이 있을 때 매수하겠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확신이 뭐죠, 그죠? 이게 맞는 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시장이 너무 불확실해. 기다렸다가 시장 흐름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움직이겠어. 근데 여기서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변동성이 사라지면 주가는 꾸준하게 상승해서 편안하게 돈을 벌 수 있나요?
근데 주식은 끊임없이 변동하는 게 모습이 정상이죠. 그죠? 변동성이 작다면 수익은 결국 낮아질 겁니다. 그래서 높은 수익률을 원하면 이제 변동성을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약세장이고 주가 변동성이 4에서 6% 또는 그 이상 움직이죠. 그죠? 근데 이때가 주로 약세장 바닥의 근처입니다. 이런 때, 변동성이 클 때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식을 매수할 때 이제 확실성을 가지고 어떤 상승상이 확실하게 나타난다. 이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진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죠. 그죠? 그 예는 뒤에서 보겠습니다. 시장을 얘기합니다. 시장은 IQ 200이다. 시장은 IQ 1000이다. 그러면서 The Great Humiliate라고 얘기하는데 모욕, 굴욕, 창피함을 주는 데서는 대가라는 거죠. 그죠? 주가 예측에 대해서 잘난 체 하는 사람, 특히 경제학자들, 특히 비관론자, 이런 분들이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을 펼치죠. 그죠? 근데 보통 어떠냐면 주가는 강세장 정점에서는 주가 상승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이 보이고 약세장은 한 번에 폭락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래서 사람들한테 이제 굴욕감을 주죠. 그죠? 시장은. 자, 새로운 강세장이 나타나면 V자 반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새로운 강세장은 경기 침체가 바닥에 채 도달하기 전에 먼저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가는 선행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미리 손절매를 하고 확실한 상승장을 기다리다가는 V자 반등 초기에 나타나는 이제 막대한 수익을 놓치게 됩니다. 이제 역사적인 데이터를 볼게요. 이 데이터는 1930년부터 2009년까지 거의 뭐 몇 년입니까? 80년간의 데이터예요. 주가 약세장 후에 새로운 강세장이 시작했을 때 수익률을 보겠습니다. 새로운 강세장 초기 수익률, 첫 3개월 평균 수익률이 22%예요. 22%. 첫 3개월. 첫 12개월 수익률이 45%입니다. 이 중요한 게 뭐죠? 그죠? 새로운 강세장이 나타났을 때 1년 동안 45%가 상승하는데 첫 3개월이 22% 상승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손절매했다가 어정쩡하게 잘못 들어가서는 첫 3개월에 이 달콤한 상승률을 못 먹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 항상 V자 반등했냐? 그간 V자 반등이 아니라 L자 불황을 겪은 시기도 한 번 있습니다. 1938년에 이전 약세장 후에 새로운 강세장이 시작되었는데 1939년 9월 히틀러가 이제 폴란드 침공을 했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생기면서 여기에 이제 바로 V자 반등을 못하고 1942년이나 되었어야 이제 V자 반등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3년 동안 이렇게 L자형을 나타내다가 1942년도나 돼서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때도 결국은 3년을 기다렸지만 V자 반등을 3년 후에는 했거든요. 그래서 그간 어떻습니까? 80년 역사에서 13번의 새로운 강세장 중에 12번은 바로 V자 반등을 했고 첫 3개월 수익률은 22%였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시장에 결론 내겠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에 중간에 손절매를 하고 나중에 강세장 신호가 나타나면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겠다가는 괜히 주식 매매에 따른 비용만 소모하게 되고 강세장 때 초기에 이제 3개월이 주는 이 달콤함을 못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냥 시장에 발 담그고 있는 게 낫다. 그 결론이 그겁니다. 자, 최근에 주식시장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뭐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특정 주식이라든지 특정 ETF를 우리가 뭐 100주면 100주, 200주면 200주 목표가 있을 거잖아요. 목표 수량이 100개면 20% 빠지면 120개를 모으면 되고요. 30% 빠지면 130개를 모으면 될 겁니다. 분명히 이제 주가 하락은 영원히 이어질 수는 없고요. 겨울이 있으면 다음에 봄이 오듯이 우리도 이제 앞으로 언제 주가가 다시 상승할까요? 그건 누구나 정확히 모르죠. 그죠? 6월에 이제 0.5% 금리 상승, 7월에 0.5% 금리 상승 끝나면 7월부터 상승을 할지 아니면 9월에 0.5%에서 0.25% 이제 금리 상승이 낮아지는 거 보면 9월에 대해서 폭등을 할지 분명히 겨울이 지나면 V자 반등이 오고 그때 이제 달콤한 수익률을 위해서는 지금 우리는 주식 수량을 늘리면서
그냥 분할 매수하면서 꾸준히 기다리면 됩니다. 그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니면 시장이 그냥 발 담그고 있는 게 우리가 미신으로 생각하는 손절매 하든지 강세장에 진입하든지 이런 것보다 훨씬 나을 수 있다는 게 이제 역사적인 데이터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한 주 마무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